정상인이잖아. 자기가 냉큼 치워야죠. 아유 진짜 응? 내가 이거 애기들 담되게 치워야겠어요? 좀 버려도 돼요? 네, 이건 버려도 될 것 같아요.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자, 쓰세요. 이시영 안녕하쇼. 자, 어서 쓰십시오. 이시영 시험거스 어서 쓰십시오. 아이고. 자, 어서 쓰세요. 다 썼어요? 이제 다 썼어요? 네, 썼어요? 썼어요? 아이고.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승우, 도훈, 시영 잘 들려 안 들려?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들려 안 들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들려 안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설명 가자. 왜? 방출하는 빛 에너지 평균 더 맞아요. 그래? 적으세요. 자. 보자. 자, 이제 설명합니다. 앞서 흑체 별이라고 했죠. 그 안에 별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몇 개쯤 있다고요? 역시나 무한개쯤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핵하고 전자가 무슨 운동한다고요? 핵하고 전자 무슨 운동한다고? 무슨 운동한다고? 무슨 운동? 진동 운동한다. 진동 운동. 뭐를 가지고 진동 운동해? 별 안에서 왜 진동 운동해? 핵하고 전자가? 열 에너지 때문에. 그럼 별 안에 열 에너지는 왜 생겨? 핵융합 때문에. 핵융합 때문에 만들어진 열 에너지에 의해서 핵과 전자가 막 진동해. 그 진동하는 하나하나의 쌍들을 조화 진동자라고 해보고, 그 조화 진동자가 몇 개쯤 있어? 무한개 있어. 엄청 많아. 알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진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했지 아까? 가속운동이라고 했어. 가속운동하면 뭐를 막 내나? 빛을 내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내어놓는 빛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빛에너지에 뭐를 구해보자고? 평균을 구해보자고. 아까 요 단락하기 전에 그 산술평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요 단락하기 전에 산술평균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를 했었죠. 산술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개념이 필요해요? 확률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확률을 볼츠만 분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런데 그 볼츠만 분포에서 나온 이 확률 표현을 아깐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E가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얘는 어떤 에너지? 색깔을 이렇게 써요. 이 에너지는 불연속적 에너지인 거지.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날 때에 불연속적인 별량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별량이라고 하는 건 불연속적일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는 거야. 연속적일 때도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 얘는 연속적
별량인 에너지 일 때의 확률 표현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한히 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한 합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할 때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면. 그런데 연속적인 에너지면 무한 합을 뭐로 바꿔야 돼? 적분으로 바꿔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 적분은 0에서 무한대까지니까 부정적분이야, 정적분이야? 정적분이지. 정적분이니까 이 아래쪽 값은 어떤 함수로 나와 무슨 상수로 딱 결정이 되겠어. 정적분이니까 상수로 딱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적분 변수하고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라고 쓴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와 무관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와 무관하게 얘는 여기서 정적분을 통해 정해진 값으로 딱 결정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n이라고 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상태와 여기에 나타나는 에너지가 같을 필요가 없다고. 이거와 무관하게 0에서 무한대 상태까지 무한합을 한 정해진 상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 b가 이 n번째 상태의 입자가 존재할 때의 그 입자의 존재 확률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고 이것도 에너지 항이긴 하지만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라고. 얘는 0에서 무한대의 모든 에너지를 이미 기존 다 더해 놓은 정해진 상수값에 대해 어떤 n번째 에너지의 b로 그 에너지 준위에 존재하는 입자 개수의 확률을 표현한 거고 이거 역시 0 에너지에서 무한대 에너지까지 연인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정적분으로 끝난 정해진 상수에 대해 어떤 에너지로 존재할 입자의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고 이것도 에너지지만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라고. 이미 이건 적분이 끝난 거야. 끝난 상수라고. 그래서 얘를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다시라고 쓴 거야. 여기도 내가 이 n이라고 썼고 이 j라고 썼지. 그게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별량인 에너지가 불연속적일 때 확률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별량인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확률을 표현할 수 있고. 알겠죠? 모두 다 볼츠만 분포에서 온 거야. 알겠지? 이때 이것을 레일레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학자가 이걸 가지고 흑체 복사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보이시죠? 이 레일레이는 고전 전자기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귀를 받는 것 중에서 제일 높은 자귀가 뭐예요? 바로 로드입니다. 로드. 자, 로드가 그 뭐냐면은 우리말로 뭐예요? 번역하면 영주, 영주. 영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영주 위에. 영주 위에 킹 혹은 엠퍼러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킹 바로 밑에 있는 자귀예요. 가장 높은 자귀예요. 그래서 로드는 중세시대가 되면 영지라는 게 있어요. 영지. 장원이라고 하는 영지를 받아서 거기를 운영하는 최고 통치자가 로드예요. 물론 지금 영국 사회에 로드라고 자기를 받는다고 해서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로드가 되면 영국에서는 뭐가 된다? 상원 의원이 됩니다. 상원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국회의원이 두 종류죠. 상원, 하원 두 개입니다. 하원 의원이 누가 뽑는 거예요? 하원 의원들이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상원 의원들이 뭡니까? 영국에서는. 상원 의원이 뭐냐면 영국에서는 원래 귀족들. 권력을 중세시대 때부터 가져온 귀족들이 의회를 또 하나 꾸린 게 상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인 효력은 어디에만 있겠습니까? 법적인 효력은. 하원에만 있습니다. 하원에만. 왜냐하면 영국이 민주사회니까 정치적으로 민주국가니까 하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사실은 법적인 효력을 바로 갖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되게 보수적인 나라고 자기들의 문화를 고수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원에서 표결이 나죠. 그럼 표결이 난 걸 상원으로 가서 한 번 더 표결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상원으로 가서 한 번 더 표결이 나서 그게 결정이 나면 그게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그게 왕한테 올라갑니다. 그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그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영국 사회는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하원에서 결정된 게 상원에서 부결된다 안 된다? 상원에서 부결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그냥 상원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찬반 투표해서 무조건 찬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왕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왕이 결재 안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또 난리 납니다. 그럼 또 형식적으로 왕이 또 이렇게 결재합니다. 그래서 상원의 결정과 위쪽 이제 그 왕의 결정은 이제 거의 형식적인 거고 사실 하원에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상원 의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여전히 영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귀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귀족 중에 제일 높은 게 로드예요. 로드. 그래서 이 사람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인데 얼마나 잘하는 물리학자면은 영국 왕이 로드 자귀를 주겠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의 내용은 틀리겠습니까? 무조건 맞겠습니까? 무조건 맞다고 봐야 되겠어요?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흑체복사의 설명에 도전한 고전 전자기하학의 대가 레일레이 보이시죠? 이 레일레이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잘 봐요. 그러면 조화진동자에서 빛이 줄줄줄 새 나온다. 그러면은 그 평균을 구해보자. 그런데 이 레일레이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 그 줄줄줄줄 새어나오는 빛에너지가 연속적일 것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바로 요걸로 평균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즉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거면 무지막지하게 큰 물체예요, 너무너무 작은 물체예요. 별이라고 하면 거의 무한대로 큰 물체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큰 물체는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의 영향을 받겠어요, 고전역학의 영향을 받겠어요? 고전역학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별에서 새어나오는 빛에 대한 현상을 고전역학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다 연속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고전역학적으로 흑체복사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별량 자체가 연속적이니까 그 연속적인 산술 평균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 이런 식으로 연속적 별량에다가 그 녀석의 확률을 곱해서 그 적분 구간에 따라 쫙 적분을 한 거예요. 자, 수식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죠? 이해되죠? 어떻게 한 거냐면 연속적 별량에 대한 산술평균을 구한 거예요. 좀 표현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뜯어보면 그냥 어떤 연속적 별량이 있고 그 연속적 별량에 대한 확률을 볼지만 분포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확률 곱해가지고 처음부터 무한대, 왜냐면 연속적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싹 적분한다 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는데 살펴보니 이 적분 구간하고 이 적분 변수하고 이 적분 변수는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적분 변수가 다른 거는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적분 변수를 이 적분 바깥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적분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분을 해요? 어떻게 적분하면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위쪽 적분은 그 여러분들의 그 고등학생 정도의 그 실력으로도 충분히 이것도 적분 가능합니다. 2의 마이너스 그냥 뭐냐면 이게 적분 변수고 이건 치환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적분 할 수 있잖아.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이것도 고등학생 정도의 수학 실력으로 충분히 적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적분하고 얘 적분해가지고 나누면 이런 결과가 나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거대한 별인 흑체가 내뿜는 평균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균 에너지. 무한계 조화 진동자로부터 방출되는 평균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아까 무슨 말을 했느냐?
그렇게 흑체가 내뿜는 평균적 에너지가 그 평균적 에너지가 무엇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했어. 그 흑체의 에너지 밀도랑 비례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요? 흑체라고 하면 에너지 밀도가 있잖아. 그 줄 퍼 미터 3승으로 표현되던 에너지 밀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구해놓은 평균적 에너지랑 비례 관계가 있을 거란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의 비례하니까 비례 상수가 있겠지. 그 비례 상수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막 쓰여진 게 아니고 당연히 물리학적인 근거가 있겠죠. 근데 저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저거는 너무 물리학이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비례상수가 알려져 있다 칩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알려진 비례상수에다가 뭐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례하니까 그냥 그대로 평균 에너지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게 바로 레일레이라는 사람의 흑체 복사 분석 결과입니다. 그게 에너지가 에너지 밀도인 거예요? 에너지 평균 에너지를 에너지 밀도로 바꾼 겁니다. 여기까지 단위가 줄일 거 아니에요, 줄. 네. 그리고 여기까지 단위가 퍼 미터 3승이에요. 퍼 미터 4승이라고요. 네. 그래야 얘가 에너지 밀도로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즉 모든 조화 진동자들이 내놓는 에너지가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이 에너지 밀도랑 비례한다. 그리고 비례 상수는 물리학적으로 또 어떻게 구했겠지. 그걸 통해 흑체 복사 이론에서 나오는 에너지 밀도 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로. 알겠죠? 그죠? 이때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사실 레일레이보다 저 진스라는 사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뉴진스라고요? 뉴진스.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영국 어딘가에 살던 물리학과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이니까 뭐 좀 나이 많아봐야 22, 3살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붙느냐? 자, 인양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지막지한 전자계약의 대가라고 했겠죠. 그럼 흑체 복사 이론은 사실은 100년 전에 근대 물리학이 엄청난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그 주제 자체도 되게 핫할 뿐더러 가장 대가가 그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니 당연히 주변의 학생들은 이 레일레이의 논문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발표된 레일레이의 논문을 쫙 보던 학생 중 한 명인 진스가 뭐를 발견하느냐? 뭐를 발견하냐면 바로 이 레일레이의 연구 논문 중 적분 과정에서 어딘 계산 과정에 부호가 한 개가 틀린 걸 발견해요. 레일레이의 이제 전개 과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계산하다 계산 실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많지도 않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이게 계산 실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진스가 그 논문을 딱 보고 바로 논문을 써요. 뭐라고? 레일레이 선생님의 논문에 이 부호 하나가 틀렸습니다라고 논문을 써서 그 다음 후에 게재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내용이 레일레이 진스 이론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레일레이가 고생한 겁니까? 진스가 고생한 겁니까? 레일레이가 고생하고 진스가 숟가락 얹은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레일레이 진스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 남아있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이거 배울 테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레일레이 진스인데 고생은 레일레이가 하고 진스가 숟가락을 얹었다면 우리는 인생을 레일레이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진스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누구처럼 한다? 연구는 진스처럼 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스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뭐만 알겠죠? 그죠? 오케이, 됐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디 갔어? 두 번째
번째 2. 자, 이게 이제 대단한데요. 두 번째가 바로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자, 당연히 레일레이 진스의 관점과 플랑크의 관점 당연히 어디가 더 맞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아까 레일레이는 어떤 물리학자라고 그랬어요? 고전 전자계학의 대가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플랑크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100년 전에 듣보잡입니다. 그죠? 듣보잡. 그런데 이때 이 플랑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쓰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우선 쓰세요. 자, 우선 쓰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설명을 들으면 진짜 지니어스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지니어스한 생각입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인간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써놓고 설명을 하죠. 자, 다 썼습니까?
썼어요? 됐습니까? 다 썼죠? 자, 설명 갑니다. 자, 이것만 알아들어도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내 말을 써놨잖아?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별 안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나오면 진동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르부르 진동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진동하는 진동자가 무한계이고요. 그 무한계의 진동자 중에서 어떤 놈은 C게 진동하고 C게 진동하는 만큼 강력한 빈 에너지를 내놓을 거고 어떤 놈은 널널하게 진동하고 약하게 진동하고 좀 약한 빈 에너지를 내놓고 이해했죠? 그런데 이때 이 플랑크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별 안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진동자들끼리 진동을 하면서 서로 뭐 할 거다? 걔네들끼리 들이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불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무한계의 많은 입자가 모여 있는데 지들끼리 진동하면서 안 부딪힌다. 당연히 부딪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부딪히면서 어떻게 될 거냐면 부딪히면서 바로 고에너지 상태로 에너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쾅 하고 충돌을 하면 없던 운동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고에너지 상태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을 하다가 누가 딱 때리면 어떻게 됐나? 처음에는 살살 진동을 했는데 누가 와서 딱 때리고 가면 살살 진동하던 놈이 세게 진동을 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흑체라고 하는 것 안에 무한계의 진동자들이 서로 충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놈은 저에너지 상태, 어떤 놈은 고에너지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플랑크는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충돌을 통해서 진동 에너지가 강화되는 과정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충돌을 해서 오히려 진동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봐봐요. 그네가 흔들흔들 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 흔들흔들하는 그네에 우리가 밀어주면 그 흔들흔들하는 정도를 더 강하게 흔들흔들 진동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잘 봐요. 흔들흔들 약하게 하고 있는 그네를 어떻게 해야 더 강하게 진동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녀석이 흔들흔들하는 진동수에 맞춰서 에너지를 추가로 줘야 얘 에너지가 더 세지겠죠. 뭔 말이냐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슉 와서 가려고 할 때 밀어줘야 박자를 맞춰줘야 더 세지고 또 박자를 맞춰줘야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으로 밀어줄 건데 박자 안 맞추고 오른 놈을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진동을 더 잘하게 돼요? 갑자기 진동 못하게 돼요? 갑자기 진동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한계 많은 조화 진동자들끼리의 충돌을 통해서 고에너지 상태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충돌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박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박자에 맞춰서만이 충돌을 통해서 그 다음 상태로 전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박자가 뭐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박자가 그 흑체의 온도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당연히 박자는 느린 박자도 있고 빠른 박자도 있겠죠. 그러면 느린 박자의 음악도 있고 빠른 박자의 음악도 있듯이
차가운 별도 있고 뜨거운 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가운 별은 그 안에 박자가 좀 긴 거, 박자가 좀 느린 거고요. 뜨거운 별은 그 안에 박자가 빠른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온도에 맞는 박자가 있을 거고 그 박자에 맞게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그 다음 에너지 상태로는 그 박자에 맞도록 불연속적으로만 에너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양반이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굉장히 지니어스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 일상생활에 미루어 봤을 때도 매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상당히 그럴듯해요. 방금 그네 얘기 했잖아요. 그네에서 일어나는 진동과 충돌이나 흑체 안에서 벌어지는 진동과 충돌의 원리가 같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위대한 이론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플랑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 박자가 hν, 그러면 이제 이 hν는 사실 또 그냥 온 건 아니고 이렇게 정하면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잘 만족할 수 있는 박자의 단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박자에 따라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니까 플랑크의 이론으로는 별 안에 흑체들이, 별 안에 진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단위가 hν 에 대한 자연수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에너지로만 에너지 상태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플랑크는 이 둘 중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바로 플랑크는 이쪽을 저 플랑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n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뭘 넣어요? NH-를 넣어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만약 0이면 가장 안정한 상태인 에너지 0인 거고요. 1이면 1H바, 2면 2H바. 에너지의 상승이 이렇게 자연수 배대로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NH바 놓고 이 자리에다가도 이 자리 이제 JH바가 되겠죠. 이쪽은 자연수를 J라고 둔 거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보시다시피 앞서 했던 산술 평균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산술 평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요만큼이 별량이죠? 별량인 이 n이잖아요. 그죠? 그 별량에다가 이만큼이 뭐예요? 확률이잖아요.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더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결과가 뭐로 나오느냐? 자,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답니다. 익스포넨셜 hν 나누기 kBT 빼기 1 분의 hν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앞서 레일리에이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이 평균적 에너지를 역시나 또 어디에 집어넣으면 이 알려진 비례상수를 곱해주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에너지 밀도 표현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 밀도는 그냥 똑같아요. 8파이 u 제곱 c 3승에다가 요 그대로. 그래서 익스포넨셜 hν kBT 빼기 1 hν.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레일레이의 결과, 플랑크의 결과 중 누가 실험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하겠어요? 플랑크. 그래서 플랑크는 이 업적으로 뭘 받는다?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에 대한 그 아주 유명한 실험 데이터에 대한 분석, 흑체 복사 이론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리적 계산 과정까지 나오기는 못하지만 논술을 통해서
플랑크의 관점을 이렇게 이게 말로 논술해 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시험의 문제로 잘 나옵니다. 뭐 됐니?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됐다. 이렇게 흑체 복사 이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라고 한번 해볼 거냐면 광전 효과 배운 적 있죠? 광전 효과에 그 실험 기구가 되게 지니어스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전 효과의 실험적 테크닉 얘기하고요. 그 다음 파티클 이너 박스, 상자 속 입자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네. 상자 속 입자? 우리 배운 적 있었나? 상자 속 입자요. 그게 또 이 일반화학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뭐라고?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는 내용은 작년 거 기준이거든요. 작년 거 기준인데 또 학교 교사 바뀌면은 또 범위 완전 달라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공민아 쌤이 계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선생님한테 계속 넌지시 찔러봐야겠죠. 뭐 어디 할 거냐고 찔러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야. 이제 그거를 나한테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 돼. 알겠지? 열화가 아시네요. 이번 열학 안 한대요? 네, 챕터 14. 안 한대요? 왜냐면 일반학 원에는 보통 열학이 안 들어가거든요. 보통 일반학 원에는 양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양자를 주로 하실 거예요. 선생님 구조이란 거하고 분자 어떻게 이런 거시고? 네, 분자 오비탈 하기 전에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분자 오비탈하고 베이겔화 화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부터 내가 지금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왜 안 해요? 해야지. 안녕. 오케이, 됐다. 여러분도 안녕. 안녕. 여러분, 도훈, 시연거스, 승우거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승우거스, 안녕. 해피 크리스마스.